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설 명절은 잘 지내셨나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도엔 모두 희망하는 일들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채널 배신의 후리지아도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굽신굽신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딸을 마냥 지갑 취급하며 척취하여 아들의 밑거름으로 쓰려고 했던 어느 골 때리는 가족에 대한 사연입니다. 사연자분 통쾌하게 한 방 날리면서 허울뿐인 가족의 굴레에서 해방되는군요. 매우 응원합니다. 과연 사연자분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30대의 여자입니다. 아직은 미혼이고 지금으로선 딱히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아주 좋은 남자가 나타난다면 모를까 관심도 없고 그만한 여유도 없네요. 남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제게는 사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로 제 집안 식구 중 아무도 저의 결혼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집안에서 저는 소위 말하는 지갑에 불과합니다. 싫다고 말하고 싶어도 그리고 항거하고 싶어도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죽겠다 협박하고 때로는 회사에 찾아와서 시위하겠다고까지 하니 무서워서 준다기보다는 정말 더러워서 지갑 노릇하는 것이죠. 제 부모님은 전형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벌 줄 아는 능력도 없으면서 허세와 자존심만 센 사람들이죠. 자가용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도 차는 좋은 것으로 사야 하고 돈이 없어도 메이크 옷을 입어야 하고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면서 없는 와중에 외식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친조부모님들이 시장에서 장사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물려주신 역세권에 마당 딸린 단독주택과 예금은 제가 어렸을 적에 다 날리셨고요. 그래도 잘 살았던 모양새가 있다면서 제법 평수가 큰 빌라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날려도 지금 살고 있는 집만은 안 날린 게 조상님이 돌보신 덕인가 싶습니다. 빌라를 사지 말고 아파트를 사 놓았으면 재산적 가치라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건 좀 아쉽네요. 아무튼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부모님이 딱히 무얼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두 분이서 가게를 개업하는 족족 망했던 터라 더 이상 장사는 안 하시기로 했었죠. 그리고는 일하진 않으시고 이리저리 조금씩 돈을 융통해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장녀였고 바로 밑에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딱히 예쁨 받거나 사랑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아들 거, 이것도 우리 아들 거, 나중에 이 집도 저 차도 다 우리 아들 거. 딸려는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니까 줘봤자야. 그건 너도 알지? 넌 시집 가기 전에 돈 열심히 모아서 나나 네 엄마나 봉양 좀 하다가 가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둬아주. 이런 사람들이 부모인가 싶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 남동생에 비해서 저에게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지 그래도 딸이라고 아주 등한시한 것은 아니었죠. 필요한 게 있으면 궁시렁 대면서도 사주셨고 공부하라고 문제집 사는 데는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학원은 비용이 비싸다면서 저보고 양해해달라고 말하긴 했었죠. 넌 그래도 술잔깨 똑똑하잖아. 근데 네 동생은 머린 좋은데 워낙에 활동적이라 앉혀놓고 공부시키지 않으면 하질 않으니까 학원이라도 보내야지 공부하지 않겠니? 그거 섭섭해하지 말고 넌 혼자서 공부해. 혼자서도 잘하잖아 우리 딸. 돈 쓰기 싫을 때만 우리 딸 하는 엄마였죠. 그래도 엄마는 아버지에 비해서 딸과 아들에 대한 차별은 덜 했던 듯 했네요. 저는 다행히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인서울이 그다지 어렵진 않았어요. 좀 더 좋은 대학에 대한 욕심은 있어서 재수도 고려했었는데 그랬다간 등록금도 안 주실 것 같아서 최초에 합격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아 통학했고 저녁 땐 과외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생활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서 남동생과 남동생 친구들을 과외를 해주었죠. 남동생 친구들 과외비는 엄마가 수취했어요.
저도 밥값을 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것까진 괜찮았는데 남동생과 남동생 친구들의 인성이 문제였습니다. 고등학생이면서 야한 농담을 일삼았거든요. 누구랑 사귀었었는데 잠자리 직전에 여자애가 생리를 핑계로 거절하더라. 자기네 반에 콧대 높은 여자애가 있는데 확 꺾어주고 싶다. 납치를 할까? 동아리 합숙 훈련소에 가서 짐승들에게나 쓰는 발정 약품을 술에다 탈까? 이건 고등학생들이라기보다는 숫제 예비적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제게 섹시하다 사귀고 싶다 하며 농담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화를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놀리더라고요. 상황이 그러하면 남동생이라도 도와주면 좋으련만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죠. 누나, 누가 누나 같은 것한테 되시하겠어. 얼굴이 예쁘기라나 몸매가 좋기라나 누가 건들기나 하겠냐? 우리가 농담이라도 관심 가져줄 때 고마워하라고. 아무리 동생들이라도 그런 애들에게 과외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말했지만 엄마는 대수롭지 않다고 하였죠. 혈기왕성한 남자들이니 그런 농담쯤은 주고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일들은 사회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더한 농담도 많다면서 과외를 강행시켰습니다. 그게 제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동생들이라는 이유로 감내하라뇨. 그리고 농담일 뿐이라고 과민하게 반응한다뇨.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지금껏 일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이토록 모욕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누워서 침 뱉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남동생의 인성이 문제였던 것이죠. 어쨌거나 동생이기에 끈질기게 공부를 시켜봤지만 공부의 소질은 없었고 전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가고도 정신 못 차리고 사고도 많이 쳤었죠. 군대를 다녀와서도 변한 것은 없더라고요. 술 많이 마시고 공부는 뒷전에 나이트클럽에 가서 죽이나 치고 그러다가 여러 여자애들 중절수술 시키느라 돈 물어주고 하다못해 군대에 있을 때는 군인 후임을 때려서 영창도 며칠 갔다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친형제지만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진저리가 쳐졌죠. 그런 상태에서 저는 대학 졸업 후 운 좋게도 남들이 다 알아주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을 뛰쳐나오듯 나왔죠. 회사랑 집이랑 거리가 좀 되어서 자취한다는 핑계였어요. 아버지가 많이도 반대했었습니다. 잘 가르쳐놔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보내놓으니까 머리 좀 굵어졌다고 아주 지 마음대로야.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 1시간 거리 출퇴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취직하자마자 집을 나가네 어쩌네 그러는 거야. 앞만 봐도 너 월급 받으면 네가 다 꿀꺽할 생각인가 본데 어림없어. 요즘 부모들이 어떤 부모인데. 부모 자식 간에도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월급 타거든 무조건 다 보내. 그리고 생활비 타서 써. 안 그랬다간 봐. 아주 머리를 싹 다 밀어서 회사고 나발이고 못 다닐 줄 알아. 서서히 시퍼런 아버지의 협박 아닌 협박에 저는 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취를 강행했고 꼬박 3년을 매달 월급 전액을 이체시켰습니다. 딱 3년이 넘은 뒤로는 더 이상 월급을 이체시키지 않았어요. 처음에 머리를 빠박이로 미네 어쩌네 난리가 났었지만 저도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없는 노릇이기에 눈 딱 감고 되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저 더 이상 월급 안 드려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용돈 보낼 거라고요. 제가 돈을 드린다고 해서 그 돈 모아서 저 결혼할 때 보태주실 거 아니잖아요. 제가 드린 돈 다 남동생한테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또 지원했으면 뭐라도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쟤 저렇게 무능하게 된 건 다 아버지랑 엄마 때문이라고요.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스스로 감내해야지. 그걸 맨날 해결해 주시니까 애가 취직을 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PC방 아니면 술집에 드나드는 거 아니냐고요. 전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싫어요. 그 뒤로 집에서 전화가 와도 안 받고 명절이며 행사 때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정의 용돈은 매달 정기적으로 보냈죠.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싹싹 빌라면서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이제 그만 좀 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빌기까지 해야 해? 나 뜯어다가 동생 밑거름으로 쓸 생각이랑 하지 말고
나도 제발 내 인생 살게 좀 내버려 둬요. 엄만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살았나? 아니면 나한테 뭐 제대로 된 투자라도 한 적 있어요? 맨날 아들 하면서 떠받들 때 전 그냥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못 되면 그런 대로 살라고 방치했잖아요. 이제 제가 잘 돼서 자리 잡으니까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래요? 그거 너무 욕심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나몰랄 할 수 없으니까 생활비 매달 넣어 드릴게요. 더 이상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 자식 나한테 여러 번 찾아와서 돈 뜯어갔어. 이제 더 이상 줄 돈 없으니까 제발 철한 음식 그만하고 일해서 먹고 살라고 해요. 제발 좀. 그 뒤로 한 몇 년 저는 오로지 저의 일상을 살아갔고 집안의 일에는 일절 발도 담그지 않았었습니다. 처음 1, 2년 때에는 전화를 욕지게 하면서 때로는 아버지, 엄마, 심지어 남동생까지 제가 다닌 회사에 찾아와서 창피하게도 직장 동료들 보는 앞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포기하더라고요. 물론 자꾸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 드리던 생활비도 안 준다는 말도 했었죠. 결국 돈이 아쉬웠는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고 저는 제 생애 평화로운 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쯤 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네 동생 결혼할 여자 생겨서 상견례하기로 했다. 애도 참하고 집안도 넉넉해서 네 남동생에게는 천생배필이야. 상견례 자리에 참석해서 힘을 좀 보태도록 해. 이런 일이라도 네가 좀 해야 하지 않아? 그동안 너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잖니. 그리고 차차 말하겠지만 네 동생 결혼할 때 목돈 좀 내놔야 할 거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감당이 안 돼. 넌 대기업에도 다니고 하니까 대출 어렵지 않게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아버지 말씀이 이번에 네 남동생 결혼할 때만 달러로 제대로 해주면 그동안 너한테 섭섭했던 것들 싹 다 용서해준다고 하더라. 몇 년 만에 만난 딸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남동생 결혼하니 상견례 참석해서 음식값 내주고 결혼할 때 대출 받아서 집 장만해주라는 것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상견례 날짜도 물어보지 않았고 가기 싫다고 말해주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는 상견례부터 참석하라고 들들 볶아대더라고요. 네 올케들 애한테 네가 대기업 다닌다고 말해놨단 말이야. 돈도 잘 벌고 교육도 잘 받았다고 했는데 와서 명함 한 장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버지랑 엄마 체면이 있는데 그리고 네 올케 될 애도 봐야 할 거 아니냐고. 엄마의 잔소리 끝에 결국 상견례장에 참석하게 되었고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상견례장에 도착하는 상견례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오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잘 차려입은 남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부모 형제 연 끊고 너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좋으냐? 이 몹쓸 것 같은 이라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다 덮기로 하고 이번에 네 동생 결혼식 때 얼마나 줄 수 있어? 최소한 못해도 2억은 내놔라. 그래야 집 얻어주고 결혼식 비용도 쓰고 하지. 집 나간 지 몇 년인데 그 정도 모았을 거 아니야. TV 보니까 대기업들은 연말에 몇 천만 원씩 성과금도 준다고 하더만. 모자라거든 대출 좀 받아서 맞춰줘. 네 엄마에게도 말했지만 우선 네 동생 결혼식 해결되면 지나간 건 내가 다 잊기로 했다. 뭐 한 5천 정도 더해줘도 되고. 이번 결혼 꼭 성사시켜야 해. 네 임무가 막중하다고. 어디 가서 이러니 얻으려야 얻을 수도 없어. 아버지 황당한 주문에 헛웃음만 나오는데 바로 남동생이 그러더군요. 야,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아는 척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쪽에서 뭐라고 하든 그냥 고개만 끄덕이라고. 미리 말하는데 대학이랑 직업이랑 좀 그럴듯한 것으로 말해놨어. 일단 결혼하고 임신부터 시키면 그런 것들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그러니 괜히 나서서 입방정 떨다가 이 결혼 파토 내면 넌 내 손에 돼진다. 누나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배워도 정말 못 배운 인간이거든요. 아버지든 남동생이든 남자라는 이유와 주먹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저도 사회생활 꽤나 하다 보니 별반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치고받는다는 심정으로 세게 나갔습니다.
너 결혼하건 말건 나랑은 별 상관없고 네가 사기 결혼을 하든 나중에 발각돼서 깜빵을 가든 그것도 관심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난 딱 밥만 먹고 일어설 거니까. 너는 뇌가 우동사리로 만들어졌냐? 임신시키고 애 낳으면 어쩔 거냐고? 요즘 여자애들이 그렇게 등신인 줄 알아? 결혼하고 애 생겼다고 지들 남은 인생 똥통에 계속 담글 것 같아? 걸리면 사기 결혼으로 이혼당하고 혼인 무효되는 거야. 이 뇌를 우동사리로 만든 자식아. 저의 거센 반응에 당황하는 듯 했어요. 아버지도 내심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짧은 정적이 흐르고 엄마가 언제 준비했는지 종이와 펜을 내 앞에 내밀더군요. 우리도 이러고 싶진 않지만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라 네가 다짐을 해줘야 우리도 일사천리로 마음 놓고 결혼식을 준비할 거 아니냐? 2억 해줄 거야? 아니면 2억 5천 해줄 거야? 여기다 적고 언제까지 돈 해줄런지 날짜 적고 지장 찍어. 계좌번호는 내가 따로 보내놓을게. 제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이건 부모 자식 간이 맞는지 형제지간이 맞는지 다들 남들보다 못한 존재들이더라고요. 더 이상 앉아서 그런 쉰소리를 듣기 싫었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려고 했더니 엄마가 일단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며 종이와 펜을 집어넣더라고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직장생활 하더니만 성질머리만 더러워져가지고는 애가 왜 이리 성급해졌어? 머리 좀 크니까 이제 엄마도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일단 오늘 상견례 마치고 결혼자금 이야기는 다시 해. 그나저나 말 조심해. 네 동생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너 때문에 이 결혼 망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윽고 상견례 시간이 되었고 예비 옳게 될 집안의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점잖았고 특히 옳게 될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외모도 예쁘고 행동에 교양이 있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것 같았고 똑똑해 보이는데 어떻게 제 남동생 같은 개차반과 결혼하려고 하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왜 결혼하고 싶은지 물어보았죠. 엄마와 아버지 남동생은 순간 저를 째려보는 듯 했지만 저는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배시시 웃던 그녀가 제 남동생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말하더군요. 오빠랑은 투자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투자의 문외한이라 차근차근 배워보려고요. 그때 오빠가 주식 몇 가지 추천해 줬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제 생애 처음으로 주식으로 수익 본 거라서 대접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학벌 좋고 직업 좋고 거기다 잘생겼잖아요. 워낙 이 여자 저 여자 후리고 다니는 동생이라 외모에 대해서만은 각별하게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인성은 개판인데 원판만 좋았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였는데 그걸 못 알아봤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몇 마디 대화해보면 머릿속이 텅텅 비어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말이죠. 저는 남동생이 어느 대학 나왔고 무슨 직업이며 무슨 주식이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H대 나왔고 투자 자문 회사에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급등주라고 두 종목 추천해 줬는데 며칠 뒤에 진짜 급등하더라고요. 수익 나니까 더 할까 싶었는데 하루 종일 신경 쓰느라 일을 못해서 그냥 딱 거기까지만 하고 전 더 이상 안 해요. 수도권 대학에 원서도 못 넣었던 동생이 인서울 대학의 투자 자문회사 직원이라고 뻥을 쳤다고 생각하니 범죄라는 생각이 우선 들더군요. 예전에 남동생이 제게 돈 빌려 와서는 좋은 투자처에 있다고 땡겨달라기에 단박에 거절했었는데 그때 말했던 게 월 100만 원에 주식 추천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같이 잘 맞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거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다 싶었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사기 방조 뭐 그런 거 되는 거 아닌가 싶었고요. 그렇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다 거짓말이라고 까발리는 것도 후폭풍이 무서웠고요. 그렇게 말없이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음식값 계산해주고 저는 얼른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오는 전화는 받지도 않았죠. 엄마와 동생은 계속해서 메시지 보내면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과 회유 그리고 눈물쇼를 했지만 저는 일체의 답장도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예비 올케라고 소개받는 사람에게 조용히 만나자고 했고 웃는 얼굴의 그녀에게 남동생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말해 주었죠.
제 남동생은 여자라며 환장하는 놈이에요. 제가 아는 낙태건만 해도 최소 3건 이상이고요. 인물값 하고 다니는 놈이에요. 그리고 알아보셔야겠지만 대학도 직장도 아가씨가 아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면 말릴 생각은 없는데 차후에 사기 결혼이니 뭐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여자는 제 말에 대해서 여러 번 사실 확인을 했고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좀 알아보겠다고 했다며 횡설수설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빠져나와 엄마에게 전화했죠. 엄마는 엄청 반가운 목소리로 받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 만약 걔 그렇게 결혼했으면 엄마랑 아버지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위자료 해줘야 했어요. 내가 사실에 대해 알려주니까 이미 그 여자 아버지가 동생 뒷조사 해보려고 했다네. 진짜 걔도 내 떡만 찾지만 어떻게 엄마까지도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오냐 우쭈짜며 키워서 애 망치더니만 이제 사기까지 부추겨 가면서 결혼시키려고 해요? 그러다가 사기 결혼으로 깜빵 가면 또 누구 탓을 하려고. 앞으로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없는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각자 살아요. 내가 알아서 결혼하고 할 테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그만 나가달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저를 무슨 지갑 정도로만 아는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에 대한 선전포고였죠. 저를 더 이상 쑥맥으로 취급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이 후련하더군요. 식구들에게 한 방 먹인 것이 속 시원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고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우라질 연이라면서 폐악질도 했지만 뭐 그까지 욕이나 좀 먹을 수도 있죠 뭐. 겨우 그 정도로 저를 다시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